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를 보고 이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뭐 우리가 원하는 항, 뭐 100번째 항이든 또는 일반 항이든 이것들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용어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점화식이라고 말합니다. 점화식.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a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이게 두 개의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해요. 네, 용어가 이게 진짜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울 거는 이 점화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점화 관계를 보고 모양을 몇 가지로 나눌 거야. 점화 관계를 몇 가지로 나눌 거야. 기본적인 모양꼴이거든요. 그걸 배울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점화 관계가 두 개짜리인 게 있고요. 얘를 우리가 두 개짜리 점화식이에요. 진짜로 그러냐고? 아니 우리가 만든 거야. 이름이 두 개짜리 점화식. 그럼 두 개짜리가 또 몇 개짜리 있겠어? 세 개짜리도 있겠죠. 세 개짜리 점화식도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두 개짜리 점화식을 먼저 배울 건데 일단 모양은 다음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a n 플러스의 방식을 정리할 거야. 왼쪽에는 a n 플러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식을 정리가 된다면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두 개짜리 점화식 모양은 다 이래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누군가를 곱할 거고 누군가를 더할 거야. 대부분 이 모양꼴로 정해져 있어. 근데 첫 번째 가장 쉬운 모양꼴이 뭐냐면 알파가 1이고요. 베타는 0이 아니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이게 무슨 수야? 이게 제일 쉬운 거. 그쵸? 이게 등차수야. 괜찮아요? 앞에 항에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베타의 숫자를 더하면 다음 번장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이게 등차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괜찮아? 두 번째도 쉬워. 이번에는 알파는 0이 아니고 베타가 0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알파 곱하기 an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상수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n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다음 번장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비수열인 거야. 총 5가지가 있어. 2개짜리 수열이는 기본 꼴이 벌써 2개 했어요. 이 몇 개 남았어? 3개가 남았어요. 이제 가볼게. 새로운 건 아닌데 조금 달라. 1번이랑 매우 흡사. 1번이랑 매우 흡사. 얘랑 매우 흡사인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알파는 1이야. 알파는 1이라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베타가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들어가 있는 값이야. n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n 값이 1이든 2든 3이든 더해지는 베타 값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해지는 값이 여기 항 번호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뜻이야. 이해갔어요? 이거 등차수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이름이 뭐냐면 등차수열이랑 비슷한데 원래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개차수열이라고 해요. 개차수열. 등차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일반은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 일단 종류만 먼저 파악할 겁니다. 자, 3번 2개짜리 점화식은 일반 2개짜리 점화식이랑 매우 흡사해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 매번 더해지는 값이 똑같지 않고 달라. 그럼 우리 이거를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하겠지. 베타는 0이에요. 근데 알파가 숫자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fn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모양꼴로 보면 an 플러스 1은 an에 fn이 곱해지는 모양꼴이에요.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어떤 특정한 규칙의 fn이 곱해지면 다음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거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등차, 등비 얘랑 모양 비슷해서 얘는 개차수열. 그럼 얘는 뭘까요? 지금도 추론해줘야지. 등차, 등비 얘는 개차수열. 얘랑 모양 비슷하니까 얘는 누구랑 비슷해? 2번이랑 비슷한데 요 값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거잖아. 이 녀석 이름은? 개. 그렇지, 개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이번에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주계차 점화식 4개예요. 일단 5번째 거 맨 마지막에 할 거야. 등차, 등비, 그 다음에 개차, 개비. 순서 외울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잖아.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이 정도 되지 않아요? 내가 몇 번 점화식이야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 3번 점화식이에요, 4번 점화식이에요. 모양꼴을 보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되겠니? 됐죠? 자, 그러면 제일 쉬운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수열 조건식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래. 그리고 초항값이 5래. 자, 몇 번 점화식? 1번 점화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초항이 얼마고? 5고. 공차가 얼마야? 4.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무조건?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할 거고 초항이 5가 나오려면 뒤에 상수항이 얼마? 1.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a1 플러스 n-1 뒤로 할 수도 있지만 난 이렇게 바로 해달라는 얘기였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1번 점화식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등차 세로가 알 수 있으니까 추가 조건 하나만 있으면 초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10번째 항이든 조건 하나만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끝.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an 플러스 1은 3an이고요. 초항값이 2예요. 그럼 an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 맞죠? 등비수열. 그러면 an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등비수열이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하면 되는 거잖아. 초항이 2니까 2 곱하기 공비가 3이니까 3의 n-1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점화 관계를 보고 얘가 무슨 수열인지 파악하면 되는 거였어. 맞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세 번째 문제. 요 조건이 1대예요. 빨리 들어볼게. an 플러스 1은 한번 해볼게요. an 플러스 여기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걸로. 그냥 2n 이렇게 해볼게요. 자, 차이점 봐야 돼요. 1번 예제와 3번 예제의 차이점은 여기 그냥 숫자인 거고 얘는 n이 들어간 식이야. 여기에 n이 들어간 식이 어떤 식이 올지는 몰라요. 2n이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3n 제곱이 올 수도 있고 뭐 4 플러스 뭐 2의 n승이 올 수도 있고. 이해 갔어요? 이게 확정값이 아닌 변수 n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면 이건 다 fn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그럼 몇 번 점화식인 거야? 3번 점화식인 거예요. 개차 수열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보자. 초항이 얼마야? 초항 1로 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일반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직접. 일단 이게 2n이 값이 매달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일단 얘를 숫자로 바꾸지 말고 얘를 fn이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아요? 그럼 이제 한번 점화 관계를 펼쳐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화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n값에다가 1, 2, 3, 4를 대입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펼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은 왜?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공식을 다 까먹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점화 관계가 나왔을 때 펼쳐서 얘네들의 관계를 살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2는 a1 더하기 f 얼마? f 얼마? 1이죠. 이걸 fn으로 보자면 이게야. an 플러스는 an 더하기 fn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f1이 되겠죠. 이번에는 a3을 넣어볼게요. a3은 a2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f2를 더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과되는 뭐야? A1 더하기 F1 더하기 F2가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 처음 배울 때랑 매우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설명했던 방법이? 등차수열은 뭐냐면 요 값이 다 똑같은 거잖아. 얘가 다 뭘로 똑같았었어? D로 다 똑같았던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똑같지가 않고 다르다라고 수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겠어요? 다시 그럼 A4는 얼마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뭘 더 더해야 돼? F3을 더해야 되겠죠. A4는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등차수가 똑같아. 한 번호가 4면 몇 개를 더하는 거야? 4개를 더하는 건데 하나만 초항인 거고 나머지는 F 값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제 해볼게. AN을 구해볼게요. 그럼 AN은 몇 개를 더하는 거야? N 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값이 누구야? A1일 거고 나머지는 몇 개가 N-1개가 다 F2겠죠. 근데 일정한 값이 아니라 값이 바뀌겠지. 그럼 첫 번째 값은 F1일 거고 F1, F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 값은 얼마? F N-1이 될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구하자. 구할 수 있어. 굉장히 어렵진 않아. 봐봐. 이걸 정리를 하면 더 쉬운데 일단은 구해볼게. A1 값이 얼마였어? 1이었고요. 더하기. 노란색, 주황색 볼게요. FN이 누구야? 2N인 거잖아. 그럼 F1은 누구야? 2. F2는 얼마야? 2 집어넣으면 4.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N-를 집어넣으면 2N-. 괜찮아요? 이게 더한 게 AN이에요. 근데 이 주황색은 명확한 규칙이 있어요. 이씩 늘어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 요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있어요. 잘 보세요, 얘들아. 얘부터 먼저 바꿔볼게.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되게 간단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 F를 1부터 N-1까지 합치면 되는 거잖아. F1, 2, 3, 4인 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 변수를 뭐라고 둬야 돼? K라 두시고 K는 1부터 N-1까지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K, 이 FN이 어떤 함수식이든지 간에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초항값에다가 여기 요 값을 FK로 두고 몇 개? N개가 아니라 N-1개를 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야? 초항 1에다가 요거를 시그마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 건데 여기에 뭐가 오면 되는 거야? FK. FN이 2N이니까 FK는 얼마야? K. 끝났어요. 정리하시면 1 더하기 이거 이 앞으로 빼내면 될 거고 시그마 K 공식 이용은 2분의 N-1 곱하기 N이 되는 거잖아.
n-1 곱하기 n에 나누기 2인데 앞에 계수 2가 있으니까 2 없어져서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정리까지 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확인해 볼게요. 1 넣으면 1이에요. a1 1. 자, a2 구해 볼게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 더하기 1 3이죠. 3이잖아. a2가 얼마라고? 3이라고. 여기다가 1 넣어보세요. a1 더하기 2 넣으면 3. 맞죠? 일반항이 완성이 된 겁니다. 좀 불안하면 확인해 주시면 돼요. 내가 구한 일반항이 맞는지. 무슨? 쌍꺼풀이가 세겹된 것 같아. 노력하네. 되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일반항 공식을 막 외워서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3번 점화식골. 얘가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변하는 녀석. 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 수열을 일단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의 일반항은 이렇게 펼쳤을 때 A에는 A1부터 F를 n-1개를 더하면 되는 거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걸 봐봐. 너무 많잖아 쓰기가. 그러니까 이걸 좀 추적해가지고 쓰려면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될까요? 4번까지만 먼저 할게요. 이게 바로 개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개차 수열은 좀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점화식.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공식인 건데 원리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용해 볼게요. 개비수열이겠죠? 자, 보세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누굴 곱해? 뭔가 함수식을 곱하는 거예요. 이 함수식이 얼마냐면 fn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요 모양 꼴이면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무조건 갭이 수열이 되는 건데 한번 펼쳐볼게요. 요거랑 똑같이. 일단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해. A2는 얼마예요? F1 곱하기 A1이죠. 자, A3은 얼마예요? F2 곱하기 A2예요. 괜찮아? 근데 얘랑 또 어떠냐고. 같잖아.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3개 곱한 게 A3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초항에다가 F1과 F2를 곱한 거. A4는 어떻게 돼? 몇 개 곱하는 거야? 4개를 곱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A1일 거고 나머지는 F로서 F1, 2, 3을 곱하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똑같이 얘랑 똑같은 거야. AM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초항 A1에다가 F를 곱할 건데 중요한 거야. F를 몇 개 곱해야 돼요? 그렇지. n- 이게 되게 중요해. 공식 몰라도 돼. 그럼 F1, F2 해가지고 어디까지? F n-1까지. 전체가 몇 개여서 n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이게 일반항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얘는 F들의 합이니까 시그마로 바꿨잖아요. 규칙이 있고 합이니까. 얘도 규칙은 있어요. 근데 이거 합이 아니라 뭐야? 곱이야. 여기서 질문. 이거 추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곱에 대한 값은 줄일 수가 없어요. 곱해지는 값이 똑같다면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곱해지는 값이 똑같지 않다면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게지. 개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이런 식으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개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얘예요. 그치? 이게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 F가 만약에 복잡하면 이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 F이 만약에 얘랑 똑같은 2n이었다고 해봐. 그럼 얘 얼마야? 2. 얼마야?
4, 6, 8 이렇게 짝수들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간단히 돼요? 난 안 되는데. 2, 4, 6, 80 곱하면 얼마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맞잖아. 등비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나 FN으로 결정이 되면 계산이 안 돼요. 여러 개를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아이들만 출제가 되어야 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 FN은 두 가지 종류만 나와요. 첫 번째는 분수식, 두 번째는 지수식. 분수식이면 뭐가 가능하냐면 앞에 있는 분수랑 뒤에 있는 분수가 약분이 돼서 다 없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입속법처럼 막 약분돼서 없어져서 앞에 아래 거 하나 위에 거는 하나씩만 남아.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꼴만 나온다든지. 아니 지수식이야. 만약에 얘가 2의 1제곱이고 얘가 2의 2제곱, 2의 3제곱이었으면 이걸 곱하래. 이거 간단히 할 수 있어 없어? 지수는 지수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간단해지죠. 그래서 개비수열의 FN은요 분수식과 지수식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본이 불여일견. 예제로만 풀어보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am 플러스 1이 분수식으로 볼게 쉬운 거.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am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짜리 점화식이 나와 있을 때 너희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모양 꼴이 이 네 개 중에서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보이죠? 몇 번이야 얘가? 4번이야. 뒤에 아무것도 없고 앞에만 있는데 얘가 숫자가 아니라 FN이라고요. 그럼 4번씩인 거야. 얘를 하나의 F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럼 얘는 우리가 개비수열이라고 칭할 거고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 어떻게? AN은요 첫째 항 2에다가 뭘 곱해? F1부터 계속 곱해. F 어디까지? N-1까지. 써볼게 얘들아. 2 곱하기 이제 F1이 얼마냐면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3분의 2. 자, 2 넣으면 얼마야? 4분의 4.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맨 마지막 값. 여기에다가, 여기 n에다가 누구 집어넣어야 돼? n-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n-1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네요. 이게 일반항 AN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 부분에서 뭐가 가능하냐? 보이시죠? 약분, 약분, 약분. 분자 분모가 쌍을 이뤄서 없어져야 되는데 남는 게 첫 번째 분수의 분자가 남았고요. 그럼 마지막 분수는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남고 분자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4. 일반항 AN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문제 하나만 더 빨리 이거 조금 할게요.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곱하기 AM이고요. 초항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개비수열인 건데 분수가 아니라 지수식이 온 거죠. 그럼 이거의 일반항 AN은요. 초항 2에다가 곱할 거야. F1, F2, F3, F4에서 Fn-1까지 넣은 거를 곱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 이게 FN인 거니까 1 넣으면 얼마야? 3. 2 넣으면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맨 마지막 값이 얼마야? 3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빨간색 부분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왜? 미수가 3인 녀석으로 지수값이 1부터 n-1까지를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1부터 n-1까지를 더하래요. 난 이게 제일 중요해. 1부터 다 더하래. 연속하는 차이. 만약에 얘를 n까지 더했어. 이게 얼마라고? 그렇지. 이게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 시그마 공식, 시그마 K 공식이었던 거잖아. 이걸 계산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부터 n-1까지를 더하래. 그럼 마지막 값이 n-1인 거니까 n-1 곱하기 1 더한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약분돼가지고 n 되겠죠. 결과적으로 1부터 n-1까지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정리되면 이렇게 돼요. 일반.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개차수열과 개비수열을 너희들이 이렇게 펼쳐보면 돼요. 공식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리를 꼭 뜯어붙여서 너희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대로 적용을 시키세요. 지금은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 원리대로 풀어서 시켰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먼저 연습을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268, 269쪽에 있습니다. 268, 269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 유형 문제랑 아래는 유제 문제를 먼저 풀고 가도록 할게요. 시작. 그럼 마지막 5번째. 이제 다른 걸 할 건데 5번째가 좀 특이해요. 하지 말까? 1번과 3번은 얘가 1일 때를 한 거고 2번과 4번은 얘가 0일 때를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네 가지는 알파하고 베타가 1이거나 0인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한 거거든요. 그럼 5번째 뭐냐면 알파는 1이 아니고 베타는 0이 아닐 때. 그럼 이거의 일반은 관계식은 점화식은 알파 AN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예제를 들어야 되는데 초합값이 2고 AN 플러스 1 3AN 플러스 4라는 관계식이 있대요. 점화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하다 보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1 넣으면 A2는요 3 곱하기 2 플러스 4에서 얼마나? 10이 나오고요. A3은 다시 여기서 3 곱해서 30 플러스 4에서 30가 나오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계가 잘 안 보여. 이 관계가 잘 안 보인다고. 2에서 10으로 가고 10에서 34가 되고 이 관계가 잘 안 보여요. 등차 등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너희들이 추론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책에 나와 있는 풀이법을 보면 안 나왔네요. 이 문제 유형이 좀 없구나. 어려운 것도 없네요. 하지 말까? 없네요. 여기 문제 유형이 없네. 했는데 어떡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럼 후딱 할게요. 후딱. 정상적으로 못 풀고요. 얘는 좀 특이하게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왼쪽에는 AN 플러스 X를 놔두고 오른쪽에는 AN도 그냥 냅두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괄호를 해서 여기 뒤에 상수항이 똑같은 값이 오도록 만들 거예요. 근데 AN의 개수가 3이었잖아. 여기다 3을 쓸 거예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빼기 R 이 R 값을 구해야 돼. 뭔 소리냐고? 잘 봐.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전개하시면 3AN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R 이항시키면 플러스 R AN 플러스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R인데 얘가 얼마예요? 4예요. 그 말은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그 말은 여기 아래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랑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an 플러스 1 플러스 2 3 an 플러스 2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 그렇잖아요? 이거 왜 바꿨는지 좀 이제 설명할 건데 얘를 이렇게 모양꼴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가능하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은 종류의 수열이에요. 얘를 내가 bm이라고 한다면 얘는 뭘로 보면 돼? bm 플러스 1로 보면 돼. 여기서는 뭐 누구를 bm으로 치환하듯이 뭔가 할 수가 없었는데 am과 상수항이 합쳐진 모양꼴로 바꾸면 하나의 등비수열 모양꼴이 되는 거잖아. 3 곱하기 bm이 bm 플러스 1이라는 등비수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화 관계는 몇 번 점화식? 2번 점화식. 일반을 구하자. bn은 공비가 얼마인 거예요? 3인 거니까 3에 n-1제곱 해주면 되고 앞에 값은 초항 b1이 오면 되겠죠. b1 어떻게 구해? 이게 bn이 이거잖아. b1은 a1 플러스 2잖아요. 근데 a1이 얼마나 남아있었어? 2 b1은 얼마야? 4 여기다 뭘 집어넣어? 4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bn이에요. 괜찮아요? bn이야. 일반항 구했어. 하지만 우리의 일반항은 bn이 아니라 an이어야 되겠죠. 여기 bn 대신 누구 집어넣어? an을 집어넣는 거예요. bn은 an 플러스 2니까 an 플러스 2가 4 곱하기 3의 n-1제곱. 마지막으로 이 플러스를 뭐 해줘? 이항시켜주면 an의 값은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반항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해줘야 돼요. 치환을 해서 등비수열로 모양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요 식을 이런 모양꼴로 바꿀 수 있어야. 괜찮니? 안 괜찮지? 안 괜찮은 것 같아. 예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a1은 3이고요. am 플러스 1이 2an 마이너스 3이래요. 이거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방법은 왼쪽 거랑 같은 방법 풀면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책에는 없어서 예제가 없어서 내가 만들 수밖에 없었어.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짜리 점화식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진짜 1, 2, 3, 4를 다 대입을 해서 추론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3개짜리 점화식이 남았는데 일반항을 만들 수 있는 3개짜리 점화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내가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할게요. 관계식이 3개니까 이웃하는 3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되게 더 쉬울 거야 오히려. 한번 해볼게 얘들아. am 플러스 2하고 an을 더하면 2am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슨 중항? 이게 등차 중항인 거잖아. 자, 그리고 3개짜리 점화식이 주어지면 값이 반드시 2개가 주어져야 돼. 2개를 대입해야지만 다음 것을 구할 수 있거든요. 2개짜리 점화 관계는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3개짜리 점화식은 조건이 2개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1 넣고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 나오겠죠.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가운데 거를 2배면 양쪽 끝을 더하면 이거 등비수열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 a는 등비수열이므로 a는 등비수열이므로 초항이 1, 둘째 항이 3. 그럼 공차가 얼마? 2. 일반항 2n-2라고 할 거야.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가 이렇게 줬다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얘도 뭐하면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똑같은 식인 거잖아. 그래서 이 관계가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세 개짜리 점화식이라고 했지만 별거 없네. 그냥 뭐야? 등차수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때는 뭐 되겠어? AN하고 AN 플러스를 곱하면 뭐다? AN 플러스의 제곱을 써봤다. 이렇게 점화 관계가 주어진다면 얘도 뭘 말하는 거야? 등비수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짜리 점화식은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관계식은 세 개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67쪽 보시면 267쪽 보시면 필수의 제곱이에요. 1번은 세 개짜리 점화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등차수열 말하는 거죠. 대표 문제 말하는 대표 문제. 대표 문제 박스 문제 1-1번 an 플러스 마이너스 2an 플러스 an 나왔잖아. 두 번째 거는요. an 플러스 제곱은 260쪽 맨 위에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유제 말고 예제 필수 예제 박스. 그럼 2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보이시죠? 뭐 말하는 거야? 등비수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1이 1이고 a2가 3이면 조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물어보겠죠. 고기 드려요. 그럼 세 개짜리 점화식 이렇게 등차 등비 이렇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를 표현한 것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사실 있어요. 근데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쉬운 문제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등차 등비와 관련된 것만 나와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1은 1, A2는 자, 세 개짜리 점화식이기 때문에 조건이 반드시 두 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항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A3 얼마일까요?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다 함께 된다잖아. 1과 2 더하면 얼마야? 4. A4는요? 5. A5는요? 8. A6은요? 13. A7은 21. A8은 34. 마지막으로 55. 이렇게 되거든요. 규칙은 어렵지 않죠?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 일반항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푸는 거예요. 세 개짜리의 관계식이 나왔을 때는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추론을 하세요. 그냥 들어서. 근데 세 개짜리 점화식에서 얘가 좀 유명한 애인데 앞에 항을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게 나온대요. 이 수열이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수열값만 정리하시면 원래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나와요. 11, 2, 3, 5, 8, 13, 21. 옛날에 나의 모든 비밀번호는 그거였어. 11, 2, 3, 5, 4, 5, 8, 13, 22, 34였는데 요즘은 비밀번호 숫자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문자랑 특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좀 안 쓰는 것 뿐인 거고. 옛날에 내 비밀번호 다 이거였어요. 11, 2, 3, 5, 8 이런 거 있어요. 11, 2, 3, 5, 8, 13, 21.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유명한 수열이죠. 앞에 거 두 개를 넣으면 다 함께 나옵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왜 이게 뭐가 있었냐면 이 숫자 배열의 관계를 외우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어떤 문제를 추론했는데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잖아. 이게 보여요. 그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계단 오르기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계단 오르기 문제. 여기 시작점이 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계단에 올라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계단을 어떻게 오를 수 있냐면 한 칸씩 오를 수도 있고 한 번에 두 칸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섯 번째 계단에 도착하면 돼. 이해갔어? 그러면은 여섯 번째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가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둘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거의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괜찮아? 이걸 피보나치 수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처음에 이게 피보나치 수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몰랐을 때는 이렇게 풀어.
계단이 한 개야. 올라가서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자, 계단이 이제 두 칸 있어. 하나, 둘, 두 가지. 이거 이해가고 있니? 계단이 만약에 3계단이었어. 올라가서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해갔어? 이런 식으로 계단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 가지수를 구했더니 1, 2, 3, 5가 나왔어. 다음 개. 하나 됐더니 그 다음에 8이 나왔어. 숫자가 뭐야? 1, 2, 3, 5, 8. 이게 무슨 수열이야? 피보나치 수열.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계단 하나가 더 늘어나면 13가지가 될 것 같고 계단이 하나 더 늘어나면 21가지가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다른 단원의 내용에서 이런 수열의 규칙이 자주 나와요. 얘가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이. 그래서 1, 2, 3, 5, 8, 13, 21을 외워두시면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응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 이게 왜 피보나치 수열인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 얘들아. A4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를 몇 가지로 할 거냐면 잘 봐. 1번 계단에 올 수 있는 가지수를 A1, 2번 계단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를 A2, 3번 계단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를 A3, 그럼 4번 계단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를 몇 가지나 물어본다면 A4가 될 거예요. 자, 5번 계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나 물어본다면 이거를 우리가 A5라고 할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 뭐 가지수 세면 되는데 그거를 A4, A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하고 싶으냐면 A6을 구하고 싶은 건데 A6의 가지수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A4까지 올라온 다음에 한 번에 점프해서 6번 계단에 도착하는 경우와 A5까지 온 다음에 한 칸을 더 밟아서 A6으로 도착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A4에서 A5를 밟지 않고 A6으로 점프하는 경우와 A6까지 온 상태에서 한 칸을 밟아서 A6으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 A4의 경우의 수에 A5의 경우의 수를 합치면 그게 바로 A6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괜찮아. 이건 사실 수열의 내용도 있지만 경우의 수적인 내용도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해요. 그게 이잖아.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게 나온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세 개짜리 점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고 요 숫자의 배열이 요거입니다라고 기억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 이외의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270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제. 이거는 그냥 없이 마지막 문제야. 요 한 문제 풀고 대단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Sn은 3a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고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내용을 먼저 볼게요. 관계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관계가 뭐냐면 AN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AN과 SN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좀 특이하죠? 이거 막 느끼려고 하면 좀 어려워. 이거는 SN과 AN의 관계 느끼기 좀 어려워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합과 일반항이 같은 시간에 들어가 있어. 항상 성립한다고 나와 있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SN 또는 AN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존하는 건 해석하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도 어려워서 바꿀 거야.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SN을 AN을 바꾸든지 AN을 SN으로 바꾸든지. 이만 이해가겠어요? AN을 SN으로 바꾸든지 SN을 AN으로 바꾸든지 할 겁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요. AN은 SN 빼기 SN-1이라고 할 수 있죠. N이 2 이상이라고 맞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SN은 3SN 마이너스 3SN-1 플러스 1이고 요거 1로 넘기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SN은 이렇게 돼요. 되거든? 그럼 마치
이 SN을 하나의 새로운 수열처럼 느낀다면, 얘를 하나의 AN처럼 수열값이라고 느낀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양쪽을 2로 나누는 순간, 이걸 2로 나누면 아까 있던 5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대신 AN이 아니라 SN으로 들어간 거고 5번 유형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들 내가 하다 말았지만 5번 유형을 이용한다면 SN을 구할 수는 있겠죠. 복잡하지만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대부분 이걸 써야 돼. AN을 SN으로 바꾸는 건 지금처럼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SN을 없앨 거야. SN. 이 SN을 없애는 방법은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 n에다가 하나 항이 너무 높은 n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항번호를 하나씩 높였어. 그리고 SN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를 빼. 그럼 해볼게 얘들아. SN 플러스 1 빼기 SN은 얼마야? A n 플러스 1이야. 맞아? 여기서 얘 빼면 는 여기서 얘 빼자는 얘기죠. 3an 플러스 1 빼기 3an 1 빼기 1은 없어지네요. 됐니? 다시 SN과 AN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여기 한 번호를 높여서 SN 플러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얘 빼세요. 그러면 S가 다 사라지고 AN만 남아요. 자, 정리해보자. 이렇게 됐잖아. 요거 1로 넘길까요? 얘 1로 넘길까요? 얘를 넘기면 3 더해져서 아니네. 얘구나. 이거 얘랑 그냥 공명이니까 얘 넘기면 3 빼기 1이니까 2an 플러스 1은 3an 되고요. 이걸 누구에 관하여 정리해줘야 돼? 항번호가 높은 an 플러스 1에 관하여 정리를 해주시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3 an이 됩니다. 몇 번 점하시? 2번 점하시. 무슨 수열? 등비수열. 얘가 공비인 거야.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들아, 뭘 기억하냐면 SN과 AN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고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SN을 없애든 AN을 없애든 해야 되는데 SN을 없애는 게 더 쉬워요. 다만 SN을 없애는 방법은 한 번호가 높은 하나의 식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변변 길이 빼서 AN들의 관계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오케이? 이렇게 SN과 AN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네, 됐습니다.